경제 국제청산 귀금 미국 세계 최대 리튬 강산 발견 스웨덴 히트류. 이 친구 자두도 연출인 줄 알았는데 실화네요. 평범한 20대 직장이었다가 아버지가 암에 걸려 코인 전업 투자자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나섰네요. 예.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아이분데 이 친구 키는 작대요. 160. 근데 완전히 한편에 무슨 드라마를 찍었어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올해 최근에 약간 투자를 손해봐서 지금 한 40만원 손실이에요. 올해. 올 초 4월달까지는 수익이 좋아서 꽤 재미를 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증시하는 건 비트코인 차트에서 증시하는 것은 51선과 201선.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51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51선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 시세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후순위니까 그거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정을 보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들이 다 얘기하죠. 인드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 빅쇼치 한 방이 좀 이렇게 폭락이 와줘야 더 큰 상승이 온다. 그 폭락이 한 번쯤 마지막 폭락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다. 인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폭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오느냐? 그래서 추석 전에 오느냐, 추석 때 오느냐 이 차일 뿐이지 한 번은 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올랐으니까 저는 이게 한 29K까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29K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9K가 추석 때까지 지금 시나리오는 그래요. 29K까지는 쭉 가다가 추석 때 꼬꾸라지는, 아니면 뭐 수요쯤에 연준 발표 때문에 꼬꾸라지든 하여간 29K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25K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K와 25K 사이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25K 때 업비트 시세로 3,400만원대 한 1,000만원어치 잡았었는데 인터넷가 쫄보여가지고 만원 남기고 팔았어. 아니야, 그때는 2만원 남기고 팔았구나. 그랬더니 인드라 팔자마자 5% 올라갔더라고요. 역시 인드라 팔아야지 올라가요. 저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하는 거죠. 이거 내돈 내산 귀금.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와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일일이 다 비교하시네요. 저희 집에는 있는 게 다이슨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이 분야에선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귀금, 내돈내산,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소비자 정신에 투철한 분, 품질 평가하는 거, 이러한 분들이 애국심으로 물건 사는 것이 아니라 품질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 뛰어날 겁니다. 오토기어님도 품질로 평가하지 애국으로 평가하지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그 다음에 리튬, 최대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죠, 미국에서. 뭐 90% 히토리로 장악하고 있다 해서 뭐 큰소리 쳤는데 중국 입장이 낮춰졌네요. 또 스웨덴에서도 여기 히토리 대규모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석유로, 가스로, 덴마크도 가스죠. 이제 스웨덴은 또 히토리로
대박 났네요. 근데 핀란드도 하나 하면 끝장나겠네. 네. 우크라이나에도 자원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블로그에서 얼굴 까고 이렇게 좀 쭈꽁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쭈꽁 경제 통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지만, 인드라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쭈꽁이든 러시아든 월별 통계에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다들 월별 통계 쭈꽁을 제외하고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근거를 그러니까 통계를 낸다고 하지만, 그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월별 통계는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죠. 그래서 분기별 통계도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인드라 그나마 인정하는 게 분기별 통계다. 더보다 신뢰하는 건 반기별 통계부터, 연도별 통계나 반기별 통계가 훨씬 더 정확하다. 거시경제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기 보고서하고 연도별 보고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립스 유럽 최고의 전자제 회사죠. 네덜란드 회사고,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반개 기업이었고, 칼 막스의 지인, 당대 유럽 최고의 재벌 가문이었던 막스 가문의 인척이 필립스죠. 그래서 이 필립스가 어떻게 망했나를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자 왜 망했나? 필립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가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비싼 기업은 항상 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필립스는 일본 전자기업처럼 혁신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고, 그 중에는 오늘날에도 뛰어난 선도적인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TSMC 대만 업체를 또 연결했고, 한국의 LG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필립스입니다. 근데 그런 필립스가 왜 망했습니까? 인드라가 좋아하는 필립스 면도기, 인드라가 지금 사용 중인 게 필립스 면도기거든요. 이 면도기만 남기고 왜 망했나? 한마디로 간단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은 1등과 2등의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령 DDR5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니까 당장 DDR5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거든요. 하이닉스는 고가의 DDR5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DDR5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일본 전자제품이 왜 망했습니까? 일본 전자회사 소니가 왜 망했습니까? 그러한 혁신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필립스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한순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삼성전자도 맛이 갈 수 있다. 현기차도 맛이 갈 수 있다. 오늘날까지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나 현기차는 방향성을 잘 잡은 겁니다. 방산업체 하나도 마찬가지이고요. LG가 약간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 방향성은 뭐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 흐름에 국유본의 요구를,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전자업체가 몰락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손해 보더라도 대상인이라면, 대사업가라면, 예?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삼성전자의 최적임 CEO는 현재 이재용이다. 제드래곤이다. 다른 사람이 맡으면 삼성전자 망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가모는 이재용, 제드래곤이 마지막이에요. 예. 제드래곤 아들은 그런 제목이 못 돼요. 제드래곤이 선언했어. 이시가문 삼성전자 CEO는 이시가문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예, 자기를 끝으로 그냥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겁니다. 지금 이 제드래곤이 돈 벌 욕심으로 삼성전자 CEO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제드래곤이 삼성전자를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주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3위죠. 다 싱가포르도 문제가 있고 일본도 문제가 있고 한국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40년대 브루나이의 석유가 막 가면 브루나이 소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채권, 각국의 채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국채를 중시하면서 보셔라. 궁금하신 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국채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폴리나족, 섹시국뽕, 허성현, DW, 문화, 사회, 역사, 종교.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초산모 무통 없이 자연분만했다고 그러네요. 폴리나족아, 이 대전에 사시는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표정이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세상을 이룬 것 같은, 이 세상에 와서 뭔가를 해낸 것 같은, 뭔가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혼한 거 아니고 우크라이나 여자분하고 한국 남자 결혼이 자주 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이 폴리나조의 여자친구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분이 미남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친구들이 딱 보면 연령을 보면 딱 한국으로 치면 딱 보니까 중2병 걸린 애들이거든요. 한국보다 10년 젊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막 초등학교 졸업한 중2병 정도의 나이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K-팝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요런 지금 이 배경으로 이 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이 배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하르비우. 지금 이 하르비우가 한때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그런 도시고 지금 다 수복했죠. 러시아의 최전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런 김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노래 이번에 소개했죠. 인상 깊었던 노래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이거는 저 바이킹 노래인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버전으로 한 거죠. 바이킹 영화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원본이. 이건 미국의 리얼리즘, 아이가 탄생하는. 이거 뭐 좀 이게 미국식이죠. 리얼리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식, 일본식 온천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일본식. 한국식은 우리 언니가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이 인기 있더라고요. 이분이 소다인데 인도네시아에도 팬이 있어요. 이분이 전자음악 꽤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히철리즘이 또 가서 애국심을 발휘했네. 이집트 가서.
요즘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공격은 나를 향한 공격이다 뭐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한국어 학과가 있는데 그 한국어 학과가 외국어 학과 중에 영어, 일본어, 뭐 유럽어 중에서 한국어 학과가 최고 커트라인이 높대요, 이집트에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인기가 높냐면 지금 이집트에 들어간 한국 대기업이 이집트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직업이래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랍니다. 한국 대기업만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상류층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이거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한국어 학과처럼 이집트에서 최고 인기 학과가 한국어 학과다. 대기업 덕분입니다. 한국 재벌 덕분이에요. 한국의 저희 파셔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소식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항상 독일 공영방송을 하트 계속 날리니까 또 이렇게 여성혁명, 이란혁명, 이란 문제에 또 인드라가 많이 집중했죠. 그랬더니 독일 공영방송에 또 이렇게 히잡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란혁명은 여성들부터. 이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미국 원주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오늘날 국기본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성연, 이 허성연이 또 이 지난번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 MTV에서 하는 매년 하는 거죠.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머니 게임? 아니 뭐더라? 쇼미더머니. 거기 허성연이 떴죠. 얘가 이상하게 목소리하고 라임이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이번에 또 신곡을 내놨네요. 허성연.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섹시 국뽕, K-팝에서 이런 것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이런 게 방송 규제를 받았다. 금지된 곡들이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버전 전소미. 요즘 전소미가 좀 섹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크레용팝이 다시 또 역주행합니까? 다시 또 이렇게 조회수가 좀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또 서울에 이러한 어떤 또 절경이 있네요. 그 뒤에 이제 청와대 개방하고 북한산 개방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순다랜드, 순다랜드 아세안. 그래서 데니소바, 여러분 데니소바 있지만 여기 데니소바 동굴이 여기 있어요. 네, 순다랜드가 데니소바. 현생인류와 네알른데르탈린 말고 또 데니소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서 티벳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 데니소바로 가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로까지 간 경로, 북유럽까지 간 요 경로가 언어 구조가 오늘날 언어 구조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순다랜드 쪽에 이 폴리네시아인들의 그 문법이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다양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모든 어떤 문법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순다랜드 쪽, 폴리네시아 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날 어순이 영어하고 같잖아요. 그 어순의 기원이 이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륨. 예, 칼륨의 그 동시성. 예, 칼륨을 인들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칼륨의 동시성.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이러한 것들은 인드라 마자스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안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그것이 자기의 드러난 모습도 자기고, 남들한테 숨기고 싶어하는 것도 자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이제 마오 선생님은 낮의 이데올로기와 밤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이렇게 또 잘 재치 있게 설명하신 것도 있고요. 이 낮의 이데올로기와 밤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하면 잘 융합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네요. 부수장님 뭐 딴지 안 거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가꾸투님, 부수장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일로요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추석 직전에 방송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쉬어야죠. 방송도 쉴 예정이고요. 자, 가게도 쉴 수밖에 없고 손님이 없으니까. 자, 추석 전에 원래 추석 탑니다. 가게 추석 전에 돈을 다들 아껴요. 술도 덜 마시고. 저희 가게 매상이 없습니다. 자, 그렇거나 말거나 여러분 가을입니다. 많이 드시고요. 영양 잘 섭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